네, 그리고 토요일날 제가 항상 아침 10시에 나와 있고 수업은 2시에 시작이라서 그 전에 질문할 거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그 토요일 오전에 좀 늘어지지 마시고, 알겠지? 늘어지지 말고. 일찍 일어나지.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는 데까지 그 쿨타임이 길잖아. 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와 있으니까 와서 그냥 공부하다 가셔도 되고, 뭐가 됐건 좀 주말 시간을 좀 야무지게 쓰셨으면 합니다. 네, 자, 포물선 정의는 이제 준선과 그 다음에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고, 표준형의 형태부터 식을 좀 써보면, 표준형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y제곱은 얘는 4px 꼴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또는 x제곱은 4py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게 표준형이고, 자, 일반형이다 라고 하면 얘를 넘겨서 쭉 전개시켰을 때 어떤 형태의 식으로 존재합니까? 라는 건데, 자, 요거는 이렇게 써드릴게요. a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y의 제곱에 더하기, 우리가 교과 과정을 다루는 2차식 형태 중에서는 x랑 y랑 곱해진 건 다루지 않습니다. x, y는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건데 지금 교과에서 회전 변화를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c 곱하기 x 더하기 d 곱하기 y 더하기 2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표현은 뭐냐면 얘는 a 그 다음에 곱하기 b가 0이다. 자, 이것이 이거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a 더하기 b가 뭐가 아니냐면 0이 아니다. 자, 요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겠다 이런 얘기지. a 곱하기 b 둘 중에 하나는 0인데 대신에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라는 것은 둘 다 0인 것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랑 b 둘 중에 하나만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게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이랑 일반형에 대한 식을 주어지게 되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뀌는 과정은 뭐다? 2차 함수 정리하듯이 완전 제곱의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완전 제곱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차식 자리 기준으로 개수를 4로 묶어서 p를 찾아낸다. 요게 전부죠. 그래서 자, 요거 문제를 몇 번을 하나 보실 거냐면, 자, 2번 문제 하나 볼게요. 2번. 2번에 자, 여기 y제곱은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x 그리고 8 곱하기 x네. 8 곱하기 x 마이너스 4 곱하기 y 그 다음에 더하기 20은 0이다 했을 때, 자, 이것의 초점을 알아보려면 이 상태로는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2차식 제곱 자리로 보시고 완전 제곱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럼 얘는 y-2의 제곱이다 라고 주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나머지 애들을 다 넘겨요. 다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 8x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6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요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i를 x의 개수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평행이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평행이동. 그래서 자, y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8x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하나 복습하고 가면 y제곱은 8x다. 앞에 있는 i가 음수면 얘는 준선이 어디에 생기고 x는 2에 생기고 초점이 얘가 마이너스 2,0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포물선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꺾여가는 준선의 반대편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놓고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어. 준선에 닿지 않게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이걸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그린다 라고 보는 방식이 하나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뭘 하는 방법이 있냐면 여기 있는 요 i 꼭지점을 찾는 방법이 있죠. 꼭지점은 뭐냐면 저기 있는 2차식이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완전 제곱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y 값 찾아요. 꼭지점을 찾은 다음에 보는 방법이 있어요. 꼭지점을 보는 방법은 y좌표 얼마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0이 되겠다. 그러면 y에 2 집어넣었을 때 오른쪽에는 x값 얼마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이제 꼭지점이 마이너스 2,2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 꼭지점의 의미는 뭐라고 했냐면 초점에서
초점에서 준선에다가 뭘 그었을 때, 수선에 발을 그었을 때 이 수선의 중점에 해당하는 게 꼭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뭐지, 이 반응은? 다 졸려서 그렇죠? 그래야 괜찮아요. 꼭지점을 이용해서 꼭지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준선에 여기 있는 요거 2차식 자리는 그다지 보지 않고요. 여기는 x값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있는 걸 왼쪽으로 옮기는 거니까 왼쪽으로 두 칸 옮기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초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거리 p값 구하시고 식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방법 정도 보통 얘기합니다. 평행이동 시킨 걸 찾으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반대편 초점과 준선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얘가 더 편한 거기 때문에 이쪽을 좀 연습을 해주셔야겠고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직접 완전적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평행이동 시켜서 찾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초점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 알면 두 번째 포물선의 초점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도 같은 방식입니다. 같은 방식이고 넘어가서요. 자, 어디로 가냐면 자, 5번 문제 하나 갈게요. 5번 문제. 정의랑 관련해서 정의는 포물선에서의 정의는 항상 무엇부터 그리는 게 시작이냐면 준선입니다. 준선. 초점은 어지간하면 문제에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준선이 보통 그림에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초점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준선이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준선을 항상 그려놓고 문제를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준선을 쓴다 했을 때 이 준선으로부터 쓸 수 있는 성질은 요거는 하나 아셔야겠죠. 포물선이 이렇게 y제곱은 그 다음에 4px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 초점 f p,0이고 그 다음 여기에 준선 x는 마이너스 p다 라고 했을 때 정의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냐면 두 개 사이의 관계 항상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랑 얘랑 그 다음에 준선까지의 거리랑 이 두 개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내가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뭘 선택할 수 있다는 거냐면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미지수로 잡아서 이때 이 점 P의 좌표를 설정할 것인가 또는 준선으로부터의 거리, 좌표를 잡아서 이 길이를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제가 여기에 갖다가 내가 A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뭐기 때문에 A다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식을 설정한다면 그렇다면 이때 점 P의 X 좌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P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A만큼 진행했다 이런 식의 좌표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내가 이 점 P의 좌표를 먼저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뭐 M, 이렇게 X 좌표를 설정하게 되면 자 이때는 준선으로부터의 거리를 뭘 이용해서 이 M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제 좌표로부터 표현해보면 이 부분의 길이가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P에서부터 오른쪽으로 M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 길이가 P 플러스 M이다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자, 점 P의 X 좌표를 설정했을 때는 준선까지의 거리 즉 요 길이가 얘랑 같으니까 초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M 플러스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두 개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지는 본인 마음이야. 알겠습니까? 본인 마음이고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이 포물선 같은 경우에 y제곱분의 꼴로 주어지게 되면 두 가지도 선택할 수 있지. 내가 x좌표를 스타트로 잡을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y좌표를 스타트로 잡을 거냐 했을 때 둘 다 가능합니다. 둘 중에 누굴 해도 상관이 없으나 이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x좌표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x좌표 잡아서 장점이 있단 말이야. 장점이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가 1차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식을 세우는 과정이 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똑같은 x 좌표를 설정하더라도 y 좌표가 몇 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x 좌표를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냐면 이 y 좌표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 그래서 그걸 하나 지켜줘야겠고, 또 반대로 내가 y 좌표를 설정해서 나머지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y좌표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x좌표가 뭐라고 표현되는 거냐면 2차식으로 표현되죠. 미리 한번 써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x좌표를 m이다 이렇게 잡게 되면 그럼 y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에 그 다음에 4pn이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m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내가 y좌표를 n이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y에다가 n을 집어넣었을 때 x좌표는 4p 분의 그 다음에 n제곱이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주의사항은 따로 없어요. 없는데 대신에 뭐가 좀 불편한 거냐면 여기 안에 나오는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2차인데 만약 이 거리랑 그 다음에 다른 아이와의 관계, 뭐 닮음 이런 걸 쓴다면 이때는 식의 차수가 2차 높게 뭐 4차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걸 잡아서 그 다음에 뒤에 y좌표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생길 수 있다는 걸 고려하자. 보통 이렇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물선 정의로 활용하실 때 두 가지, 뭐다? 정의로 활용하려면 좌표를 설정해서 길이를 표현할 거냐 아니면 길이를 설정해서 좌표를 나타낼 거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포물선 위에 점을 잡으실 때는 x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할 거냐 아니면 y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또 선택하시면 되겠다.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번 문제 하나만 풀고 가죠. 제이야, 사탕 줄까? 껌 줄까? 젤리 줄까? 자, 5번. 자, 포물선이 하나가 y제곱에 16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4 문제 좀 읽어봅시다.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y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게 학생들이 애초에 생각을 정해놓지 않으면 좀 놓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요 아이에 대한 포물선이 지금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포물선이 지금 메인 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루트 10이랑 만난대. 그래서 찍 하고 그거.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10이야. 자,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c다. 여기가 지금 d다. 라고 해서 여기에 생기는 이 OCD라는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 천천히 표현하자고. 다른 것보다 준선부터 표현을 좀 해주자 이런 얘기고요. 지금 보시면 얘는 원래 초점이 누구였냐면 초점이 F로 잡았을 때 4로 묶으면 4겠죠. 원래는 4,0이다. 자, 요렇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 포물선을 어떻게 해놨냐면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단 말이지.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4 요렇게 하나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포물선에 지금 초점이 어디 있다는 거냐면 여기에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초점이고 포물선이고 여기 포물선에 축까지 있으면 이 길이만큼 똑같이 왼쪽으로 진행했을 때 이 자리에 누가 있다? 이 자리에 준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준선의 위치 자체가 x는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8에 위치해 있다는 거고, 이 준선으로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건 OC의 길이가 C에서부터 여기 준선까지 여기까지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정의 쓰면 끝이다 이 말이야 이 문제는. 마찬가지죠. 자, 밑에 있는 이하의 시점은 F'이다 라고 주게 되면, 자, 얘네 4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0이다 이렇게 붙을 거야. 4로 묶어서 부호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 옮겨라 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디가 초점이다? 원점이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1만큼 진행해서 이 위치 x가 얼마인 곳? 2인 곳에 누가 있다? 준선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요만큼 해당하는 이 길이가 누구랑 같다는 거냐면 파란색의 준선까지 요 길이랑 서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 여기 생기는 이 삼각형의 둘레라는 것은 결국 노란색 CD 더하기 파란색인데 이게 여기 파란색 여기 노란색 그어지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가 곧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다. 그치? 아니 서원이 갈라 그랬는데 가려는 거 내가 붙잡아줬는데 비어있는데 아직 바퀴 네. 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반성할게. 네,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같은 느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중에서 이 7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게 요 내용이에요. 요 좌표 설정에 대한 얘기. 7번 문제는 좌표 설정하는 건데 무게중심의 좌표를 줬다는 것은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을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준선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X좌표의 합을 이용해서 어떻게 AF의 길이와 BF의 길이와 CF의 길이를 구할 것인지 그냥 정의만 냅다 쓰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정의만 냅다 쓰시면 돼. 다시 그래서 한마디 해줄게. 무섭냐? 아니 내가 무섭다고. 너네 반응이 없어가지고. 괜찮아. 나 이렇게 반응 없는 수업에 대해서 이 면역이 좀 떨어져. 어쩔 수 없다. 또 좋은 교보제 활용해야지. 준비해. 준비해. 맞다. 재민이 오늘 안 되겠다. 홍도 오늘 안 되겠다. 둘 다 내가 프린트 줬잖아. 어떡하지? 서원아. 이거 초점 어디야? 3,0이죠. 자, 그래서 3,0의 위치에 초점이 있는데 삼각형을 지금 이렇게 잡았다고. 대강 잡아도 돼. 자, 이렇게 잡아놓고 얘가 지금 A다, 얘가 지금 B다, 얘가 지금 C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A의 X좌표 더하기 B의 X좌표 더하기 C의 X좌표. 자, 요것의 합이 자, 무게중심이 지금 3,-1이니까 얘는 9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의 Y좌표랑 B의 Y좌표 그 다음에 C의 Y좌표 더하면 나누기 3에서 마이너스 1 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나한테 뭘 하라고 했냐면 A에서 F까지 요 길이랑 그 다음에 B에서 F까지 요 길이 그 다음에 C에서 F까지 요 길이에 무엇을 구해라? 합을 구해라 라고 주고 있단 말이야. 자, 정의는 언제 쓰는 거다?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쓰고 그 다음에 초점이랑 연결하면 또는 그냥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 하나 쓰면 정의는 항상 따라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F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 준선이 없죠. 그래서 준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선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역시나 마찬가지 이 길이가 누구랑 같다? 요 길이랑 같더라. 이런 것들을 써보겠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면 자, 내가 이걸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거니까 사실 둘 중에 누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내가 C점의 X좌표를 가지고 표현한다 라고 하면 C점의 X좌표에다가 얼마만큼? 3만큼 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C의 X좌표에 더하기 3 한 개의 이 노란색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AF 표현하시고 BF 나타내시고 하시면 되겠죠. 항상 준선입니다. 다른 걸 다 몰라도 정의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두 개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요 길이 자체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B점의 X좌표에다가 3만큼 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AF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길이도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A점 X좌표에다가 3을 더한 게 AF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 부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이 아니라 다음에 있는 8번 문제는 방금 전에 있는 이 5번 문제 한 것처럼 준선이 어디에 생기는지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준선까지의 거리를 왔다 갔다 잘 이용하는 문제고, 요거는 우리가 지금 2번 이상 풀었던 거라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같이 풀어드릴 테니까 질문하시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요 주말까지 숙제 좀 해오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가서요. 어디로 좀 갈 거냐면, 아이고, 등짝이야. 심한 문제가 2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정의만 쓰면 그렇게 심한 문제라 할 만한 게 아니라서,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 더 하고 가죠. 11번, 12번. 요거는 이따가 할게요. 11번, 12번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미리 좀 풀어보시고요. 13번에 자, 요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포물선 위에 한 점이랑 초점 연결해서 삼각형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될 때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로 물어보기도 하죠. 그냥 선분 길이의 합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역시나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초점하고 누굴 사용하고 있더라? 초점하고 준선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지? 아니. 초점이랑 포물선 위에 한 점. 그래서 이거는 잊어버렸을까봐 하나만 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다 푸는 게 되는데, 재민아 어떡하지? 아니, 애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내가 쫄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애들이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 근데 너 숙제 덜 했더라? 내일 일찍 와. 내일이 아니다. 모레 일찍 와. 그럴까요? 나쁘지 않잖아?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 준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연결한 다음에 이 삼각형 둘레 길이에 뭘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가 어디라고? 여기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초점이라는 거, 자, 요게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자, 요거 다른 거 아니고 이 길이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의 길이로? 여기 준선 잡아서 요 준선이 지금 x는 -2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 점 P에서 F까지 가는 이 길이를 P에서 옆으로 가는 요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포물선의 정의는 뭐에 관련이 없다? 이 포물선 위에 점이 어디에 놓여있든 관계가 없다가 핵심이죠. 만약 점 P가 여기 놓여있으면 이 길이랑 같다.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고, 뭐 여기 아래쪽에 갖다 놔도 마찬가지 이 길이는 무조건 같다. 이런 게 성립한다는 게 2차 우선의 정의란 뜻이야. 그 도형 위에 어느 점을 잡던 간에 정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풀이를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쓰게 되죠.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을 H다 라고 했을 때, 자, 삼각형 AF, P의 둘레는 AF, 그 다음에 더하기 PF, 그리고 더하기 PA다. 자,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중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PF의 길이가 누구로 바뀔 수 있다? PH의 길이로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AF, 그 다음에 더하기 PH, 더하기 PA다. 요렇게 놔줬을 때 풀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크거나 같다. AF는 자, 얘도 정점이고 얘도 정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변하지 않는데, 여기 있는 두 개를 보시면 A에서 P까지 가는 길이에다가 P에서 H까지 가는 길이,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냥 뭐 하는 거랑 같아요? A에서 옆으로 요렇게 그대로 똑 수선의 발 내린 길이랑 같겠다라는 거지. 괜찮아? 네,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해서 여기에 생기는 이 점을 H' 요렇게 주시면 얘가 더하기 AH'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요 길이가 최소값이다.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거는 대신에 이게 타원으로 물어볼지 쌍호선으로 물어볼지 포물선으로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하나 정도는 보통 물어보는 편이야. 선분 길이에 대해서 합의 최소값 묻는 거. 다음 문제는 자, 좌표 축 잡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정의를 이용해 작도하는 문제 중에는 16번 하나를 볼게요. 16번.
56번에서 자 여기에 왜 접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이걸 하자. 보통 이게 원이랑 접하는 관계에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를 애들이 좀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이걸 하나 해보고 갈게요. 3,4의 원의 중심을 잡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다 원의 중심을 잡아서 원을 그릴 건데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중심이 여기 있겠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대상은 지금 요 점이랑 자 접하는 대상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먼저 이 원이 접한다 했을 때 누구랑 접한다 했냐면 이 왼쪽에 있는 원이랑 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접한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이 중심을 P다라고 놨을 때 자 여기 중심을 A라 할게요. 그러면 자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외접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누구랑 같다는 거냐면 반지름 길이의 합과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3 플러스 R이다.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모를까봐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라고? 접한다라고 했을 때 접하는 대상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써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이 어디에 접한다고 했냐면 X축에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같은 거냐면 X축까지의 무엇이 X축까지의 거리 요 거리가 누구랑 같냐면 반지름과 같다. 요렇게 표현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요 반지름 R과 요 반지름 R이 현재 무엇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냐면 일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 반지름 길이랑 반지름 길이 자 얘네들을 뭐 해주면 날려주면 그러면 일정한 값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자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할 거예요. R에 대해서. 그러면 AP니까 루트에 자 이 점은 이제 x, y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자 여기서 얼마를 뺐을 때 3을 뺐을 때 얘가 누구랑 같다? x축까지의 거리예요. x축까지의 거리를 쓰려면 뭘 해줘야 한다고?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x축에 접하면서 여기 넘어갈 수 없으니까 y다 이렇게만 줘도 되겠지. 그지? 자 이런 거 감점 요인이 돼. 잘 봐. x축에 접한다고 했는데 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면서 얘랑 접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위치가 제한될 때는 뒤에 y가 무엇하다? 양수 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남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도형이 반만 쓸 수 있냐? 전체를 쓸 수 있냐? 바뀌게 돼. 대표적으로는 어디에서? 쌍곡선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그래서 요거는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나서 한 반쯤 풀려있다. 괜찮아? 그래서 요거 넘기고 제곱하고 정리해 보시면 그러면 뭐가 되죠? 포물선 형태로 나오게 되죠. 알겠습니까? 네.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초점 지나는 직선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했죠? 재민이한테 물어봐야겠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뭐 이거 하나는 외우고 씁시다. 자, 여기에 y제곱은 4px 뿅 있어.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래서 얘가 P, 제로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성질이 뭐 있다고 했었죠? 재민아? 예? 사인까지 말고 빨리 불러봐. 초점 지난 직선이잖아. 여기서 무조건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성질이 하나 있다 그랬지. 그게 누구라고? 사다리. 거짓말. 이서팔. 네, 자 AF
분의 1 더하기 BF 분의 1 했을 때 얘가 누구 남았다? 1. 괜히 물어봤어. P분의 1과 같다. 요거는 꼭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못 쓰시면 계산이 좀 많아진다 그랬죠. 이게, 이거 근데 애들한테, 야, 이거 왜 되니?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봐라. 라고 잘 못 보여준다고. 되게 불편해, 이거 쓰기가. 근데 이게 실제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계산이 좀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고요. 자, 왜 그런지 짧게만 보여줍시다. 보세요. 직선을 관련해서 포물선의 두 점을 이렇게 잡게 되면 일단 기본 세팅은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긋는다 까지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민이가 얘기한 게 이거죠. 수선의 발 해다리 걸 만든다고,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BF와 AF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걸 가져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이랑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이쪽으로 내린다고 해도 되거든. 나는 이쪽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보는 방향대로 보는 게 편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여기 생기는 파란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두 개가 무엇에 해당한다? 닮음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닮음비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 가져오면 되게 간단해요. 내가 이걸 A다 요렇게 잡게 되면 여기 있는 파란색 길이는 뭐가 되냐면, 자 보자, A에서부터 초점까지 길이를 A라고 잡았잖아, 그지? 그러면 A에서 준선까지 길이 얼마야? A야, 맞아? 근데 여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지? 얘가 2P다 요렇게 표현되는 거 괜찮아요? 여기에 P, 여기에 P 해서 그만큼 빠지는 거야. 어디에서? A에서. 따라서 요 길이가 A-2P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 있는 길이를 이걸 갖다가 B다 요렇게 잡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길이, 요 빨간색 길이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보시면 자, 여기를 B라고 잡았을 때 요 길이가 B다 이렇게 표현되겠지. 계속 정에 대한 걸 쓰고 있는 거야. 여기가 B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자, 여기 전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뭐인 상태? P 해서 2P인데 그 2P에서 얼만큼 빼는 거다? B만큼 빼는 거다. 해서 얘는 빨간색의 위치가 뭐가 되는 길이가 2P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두 개 닮음 쓰시면 돼요. 닮음 A 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P다 라고 주면 얘가 B 대 그 다음에 2P 마이너스 B와 같다 해서 이 비례식을 정리하시면 어떤 형태까지 얻을 수 있냐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P분의 1과 같다. 여기까지 정리가 돼. 그래서 요거는 포물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길이는 항상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외워서 꼭 써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런 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18번 같은 것도 지금 응용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만 해보죠. 하나만. 자, y제곱은 마이너스 8x야. 그래서 요렇게 하나 잡아놓고 여기다가 지금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요렇게 가지고 있고요. 일단 초점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는 이게 무조건 만병통치약이고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자 이런 얘기고, 여기가 H야. 그 다음에 B에서 여기가 B인데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이거를 지금 I라 하자 이렇게 주고 있죠. A입니다. 자, 해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길이가 얼마래? 여기가 4래.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라 했냐면 1이랍니다. 자, 이걸 준 다음에 나한테 뭐 해보라고 했냐면
여기는 A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B까지. 요 A, B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묻고 있다고. 괜찮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뭐부터 해야 돼, 재민아? 좋았다. 그렇지. 이제서야 좀 얘기가 제대로 통하는구만. 준선을 그어줘야 해요. 준선을 왜 그어줘야 해요? 포물선이고 초점 쓰고 있고 포물선 위에 한 점 쓰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준선이 없단 말이야. 준선을 그어줘야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준선은 2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2라는 것을 이용하신다면은 A점부터 시작해서 준선까지의 거리는 얼마다? 6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가 6인 거 발견하시면 얘가 6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얘도 6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1인데 이 길이가 마찬가지 얼마라서? 2라서 그래서 B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3이다.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래서 얘가 3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그냥 정의 문제 아닙니까? 보통 시험에서 줄 때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y제곱은 px라고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a, b가 무엇이다? 뭐 a, b의 길이를 a, b 길이 중에서 a, f만 하나 주고 f, b에 대한 길이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보통 물어보게 돼.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20번에 있는 거죠. 20번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볍게 눈으로 풀고 바로 필요한 식만 세워서 풀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심화 문제 빼고 여기까지 지금 50분이죠. 50분인데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은 24문제 중에서 한 4문제, 5문제 정도 풀었단 말이에요. 시간을 한 2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빨리 풀어봅시다. 20분에 못 풀면 나머지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손 드시고 그럼 제가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부지런히 안 풀면 나중에 숙제 많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럼 난 억울해. 그치 재민아? 네. 고마워. 오늘 왜 이렇게 협조적이지? 숙제 덜 내서 그런가?
아, 이거 안 됐구나. 자, 또 다 만들어 왔습니다. 제희야? 예? 제희야라고 있어. 써요? 시은 예원인가? 이름 외우면 주는 거야. 줄 줄 알았지. 제 이름은 뭐게요? 어? 제 이름은 뭐게요? 원서윤. 어떻게 그럴 수? 은우는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할까, 태거나? 은우는 뭐라고 부르지? 아, 은우도 뭔가 딱 보면 은우 동네에서 엄청 개구쟁이 꼬맹이 같은 표정인데 마지막에 풀어. 헷갈려 그거 8번 헷갈릴걸? 네가 이거 왜 푼지 알아? 준선을 안 그려서. 그러니까 여기 X점인데 꼭지점이 A인 포물선 P1이 있고 근데 P1의 초점이 B잖아. 이 길이가 2잖아. 그럼 얘 이만큼 거리를 이동시켰을 때 여기에 준선이 하나 있어야 돼. 얘가 누구의 준선이냐면 P1의 준선이야. 그리고 다시 P2의 초점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P2의 초점이 원점이야. 그럼 이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 준선이 있어야 돼. 괜찮아? 그럼 얘의 준선은 누구다? 요거다. 이렇게 잡히겠지. 그러면서 자 지금 얘가 지금 초점이에요. 누구의 초점이냐면 이 B의 초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누구랑 같은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같은 거겠지. 네. 네. 이상한 효과음이 나왔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누구랑 같은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같은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심? 예, 그래서 얘는 요 안에서 요 길이랑 같다. 그 다음에 요 길이랑 같다. 괜찮아?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길이 잡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뭘로 한 거야? 그냥 이렇게 구하고 0 넣으면 그때 나오긴 하지. 안 나와. 진짜 그렇게 골랐어.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게 막 엄청 잘했다는 아니야. 와 이렇게라도 잘했네. 약간 이런 거지. 잘했어. 얼른 해. 서서 해 빨리. 서서 해. 고개 숙여. 고개 숙여. 고개만 숙이라고. 잠 깨워줄게. 저번에 토요일에 저 죽을 뻔했어 수도에서. 저혈압, 나도 저혈압인데. 저 진짜 서 있는데 갑자기 세상이 핑핑 돌. 맞아, 뭔지 알아. 앉았다 일어날 때도 핑 돌고. 아니 그냥 서 있었는데. 잠 깼지? 응, 알아. 시간을 잠 깨는 거야. 응, 얼른 해 이제. 막히면 손 들어요. 가용. 내가 가용. 4개. 4개. 아, 허리야.
뭐가 잘하는데? 아, 괜찮아요. 근데 이거 교점 구해야 돼요? 예. 예. 얘가 아니 그래프가 이상하잖아. 이상하게 그리긴 했어요. 그래 이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건 없지. 원점이 아니지만 각각 PQ다 라고 해서 그래서 얘가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그게 좀 이상하긴 하네. 아무튼 얘가 P다. 이제는 상관없죠. 얘가 Q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초점을 F1이라 하고 그러면 여기 기울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기울기 잘 알려주고 지금 이거 그지?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F2 이렇게 해주고 이거 이렇게 구하란 얘기잖아. 응? F1 P 이쪽이네. 응? 얘랑 만나는 게 P잖아. 아 여기 응? 여기가 P잖아. 선생님이 헷갈리셨잖아요. 아니 네가 반대로 써놨잖아. 제가요? 응. 여기가 Q라고. 선생님이 쓰셨잖아요,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이거. 선생님이 쓰셨어요. 아 그래? 네. 아 미안. 이거 내가 쓴 건가? 아무튼 그래. 그래서 굉장히 오늘 활발하다 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길이랑 그 다음에 이 길이의 합을 묻는 건데 준성에 대한 걸 잘 표현해 보면 이 길이는 여기까지 x좌표고 그지? 요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여기 준선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괜찮아? 그럼 가운데 겹치는 길이는 알 수 있잖아. 그럼 결국 이거 두 개 높이 차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 가로 길이 알 수 있다고. 언더스탠드? 리얼? 근데 이걸 알아서 가로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 준선까지 그럼 얘는 두 번 겹쳐지는 거야. 자 또 계산하기 힘들면 그냥 교점 좌표 표현해. 여기 위에 두 점 잡아. PQ. 이거요? 그렇게 하면 계산이 좀 큰거더라. 네. P점 좌표를 하나 잡아. 알파, 콤마. 아, 이 Y좌표를 잡아요. X좌표 잡으면 되지. 얘는. 아, 그런데. 알파, 콤마. K분의 알파 제곱. 얘가 어디 위에도 있어야 돼? 이거 위에도 있어야겠지. 대입하시면 되지. 그러면 좌표를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세 일곱 글이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똑같아. 이 반대편도 잡아. 똑같이 나오겠지. 아, 완전 똑같은 거 아니고, 식이 다르니까. 이렇게 넣고 나면, 그럼 이때 기울기 표현하면 되지. 이거 두 개요? 약분의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랑 베타를 K로 바꿀 수 있지. 이거요? 어떻게요? 예? 3분의 1 쓰면 되잖아 그냥. 아, 그렇게 해요? 내가 쓴 거랑 계산이 좀 이상한 거 같다 너는. 계산이 좀 이상한데 재민아? 저요? 아 그걸 정리 안 했구나. K제곱이랑 A 알파 베타 관계 하면 알파랑 베타랑 무슨 관계 나오잖아 바로. 요거 하나 풀어줄게요. 11번 7판에다 풀어드릴게요. 8번이랑 11번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너 내 갈고리에 걸려 있다. 나 끌려오면 바로 그냥 다음 주부터 스퀘어건으로 오는 거야. 어? 오늘 하겠지. 갈고리 걸려 있어. 다른 애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너는 호시탐탐 내 귀에 노리고 있어. 아, 이거 8번부터 한다 그랬지? 7분 뒤에 요거 풀이 좀 하고 그 다음에 타운을 좀 합시다. 나도 잘못 그렸다. 씨. 또 뭐가 안 되나요? 뒤에는 풀었어? 아, 뒤에서부터 풀었구나. 잘했네. 어? 뭔가 조롱감? 응. 잘하고 있어. 다른 거 풀고 요거 남은 거지. 아니야? 도전. 어? 도전. 아, 도장 넣는 거야?
뒤에는 풀었어? 아니, 여기 순서대로 여기 풀고 있는 거야? 심한 문제 패스했지. 여기 풀고 있는 거지. 잘했어. 여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여기가 지금 전 P란 얘기잖아. 네. 그치? 그러면 여기 Y좌표가 얼마인 거 알지? 4인 거 아니까 P 좌표 나오겠지. 그럼 요거 곱하기 4. 됐어? 점점 깼어? 뭐 하나 줄까?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에 또 기아 반 이름 봤어? 내가 너네 방 갖다 붙여놔 준 거? 이수도 뒷담화 개 많이 했어요. 내가 뒷담화 안 해봤어요. 제가 하는지 몰라요. 알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몰랐어요.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몰랐어요. 예서야 나쁜 말 했지 서준이가. 봐봐 웃잖아 이씨. 아니면 아니라고 했을 건데. 고맙다 예서야. 민건쌤 뭐라고? 민건쌤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 그건 내가 또 민건쌤한테 전해드릴게. 이름표 민건쌤이 부신 줄 알고 서준이가 겁나 욕했다고 제보를 받았다며 얘기해줄게. 괜찮겠어?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네? 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이게 계산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오늘 지금 이거 시켜놓고 왜 자꾸 돌아다니냐면 어느 정도 푸는지 봐야 쌤이 수업에 대한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어서. 알아 안다고. 잘못 그렸다고 내가 아까 말했다고. 봐주라고 그냥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좋은 너지. 아니에요. 어? 저 아니에요. 키도 비슷비슷한 것들이. 자, 10분이에요, 여러분. 요 두 개는 보니까 지금 심화 문제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좀 막히는 것 같아서 심화 문제를 과제로 뭐 좀 고민을 해보시고 풀어도 괜찮으니까 학원에서는 문항수를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항수를 줄여가는데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다가 뒤에 거 못 건드리고 그러고 끝나면 힘드니까 푼 데까지 채점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심화 문제를 제가 좀 몇 개 설명을 할게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일단 8번 문제부터 좀 설명을 할게. 채점 빨리 해보세요. 채점 풀면서 바로바로 채점 하시라고 답을 드리는 거고, 그 정도 되면은 또 막 그 아슬아슬하게 틀렸을 때 막 끼워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고 그럴 애들은 아니잖아. 자, 8번이요. 8번이랑 11번이랑 12번도 잘 안 되십니까? 12번까지는 애들이 못 가는 도 있어가지고 아직 다 보지 못했는데 12번 빼면은 뒤에는 심화 문제가 2개인가 밖에 없어서 네, 나머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3개 있죠, 3개. 3개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수업 시간에 좀 해결을 해볼게요. 11번까지. 나머지는 질문을 어차피 제가 여러분이 제출하는 질문을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해 드리는 거는 사실상 좀 말이 안 되고 최대한 겹치는 질문 위주로 해결해 드린 다음에 뒤에 최소 1시간은 과제할 시간 드릴게요. 최소 1시간은 과제할 시간 무조건 못 나간 대로 거기까지만 나가 숙제 정하는 데까지 주고 나머지 시간에 무조건 과제하거나 개별 질문할 시간으로 뺄 테니까 그 시간에 질문 다 해결해 드릴게요. 어떻게든 해결해 드릴 테니까 좀 질문 좀 잘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과제 검사하는 거 제가 지금 AI로 과제 검사를 시키고 있는데 잘합니다. 그치 재민아? 풀이 엉성하게 쓴 거 다 잡아냅니다. 원래 풀이 중간 과정에서 끝났는데 뒤에 다 계산 과정 마무리가 없다 이러면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서 확인합니다. 어차피 주말에 다 확인해서 책 검사해서 제대로 풀었나 확인하고 보내니까. 그래서 과제 검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봅시다. 8번. 8번. 자, 요거는, 문제에서 이게 사실 그냥 식을 세워서 풀어도 풀리긴 해요. 풀리긴 하는데, 항상 최우선은 정의를 활용하는 데다가 그 목적을 두시는 게 맞고, 자,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물론 안 되면 식을 세워서 계산하는 게 맞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초점이 얘죠. A의 초점이, 이 P1의 초점이 지금 B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를 쓰겠다라는 입장에서는 준선이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다시 얼마만큼? 요 길이 이만큼 왼쪽으로 간 지점에 누가 있을 거냐면 준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파란색 포물선의 준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자, 이 노란색 P2의 초점이 어디냐면 원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 길이만큼 반대편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요 자리에 준선이 있겠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이 CD 길이를 구하라 했을 때 요 길이를 갖다가 좀 예쁘게 표현해 봅시다. 일단 이거 자체가 노란색 포물선에서 봤을 때는 초점과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연결한 거니까 이 길이 자체가 누구랑 같냐면 요 길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파란색 포물선의 초점이랑도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동그라미 길이가 누구랑 같냐면 자, 파란색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준선까지의 길이랑 역시나 마찬가지 같은 길이를 가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돼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식을 좀 세워보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이걸 세우실 때 이제 필요한 게 뭔지만 표현하면 돼요. 자, 여기 길이가 2인 거 알고 있어요. 여기 길이가 2인 것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점을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왜 표현하냐? 이 파란색 길이를 표현하려면 여기 좌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좌표는 그럼 어디서부터 간 겁니까? 라고 했을 때 B에서부터 오른쪽 왼쪽으로 4만큼 이동한 거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B의 좌표를 K,0이다 요렇게 한번 잡아보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를 전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얘를 K,0를 잡으면 요 길이가 K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 얘가 K이면 그러면 이 점의 X 좌표는 K에서부터 왼쪽으로 4만큼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 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얘는 4-K가 4-K겠죠? 그죠? 4-K죠? 부호 반대로 바꿔서 4-K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 부분의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K만큼 진행한 거니까 이 길이는 2K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 길이도 뭐다? 얘도 2K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요 길이에 대해서 뭘 쓰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피타고라스 쓰실 때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B가 명확하잖아? 몇 대 몇이야? 1대 2야. 1대 2면 몇이다? 루트 5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 정의를 쓰는 과정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편한 건 아니야. 편한 건 아닌데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K에다가 얼마 곱하면 루트 5를 곱한 게 누구다? 4-K다. 자,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를 자꾸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짜쓰기. 그래서 요거 유리화만 하시면 되겠죠. 유리화하시면 4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되니? 루트 5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게 누구다? K 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K가 이렇게 되죠. K는 루트 5 그 다음에 플러스 1 분의 4다. 요거니까 유리화 해주면 루트 5 마이너스 요게 K라는 얘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길이를 원하는 거니까 4K다 라는 거지. 곱하기 4 해주면 되죠. 알겠어요? 땡겨? 재민아, 이해했어? 난 이렇게 푸는데. 아니, 이거 이해했냐고. 그치? 너 또 막 이상하게 좌표식 세워가지고 막 거기 질질질질 푼 다음에 맞았다 하고 안 맞지? 그럼 아닌지 받기.
아니에요, 금지. 자, 11번이요. 11번은 점 P의 좌표랑 점 Q의 좌표, 여기서 이거 지금 PF1이랑 그 다음에 QF2의 길이를 구하라. 길이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걔는 정리가 잘 안 되죠. 여기서는 지금 얘 준선에 대한 걸 쓸 수 있지만 그 준선이 가로 방향, 그 다음에 얘도 이쪽 준선으로 왔을 때 가로 방향 길이고, 길이 설정이 좀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럴 때는 안 되면 좌표로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여기 있는 P점 좌표라는 게 누구냐면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우신 다음에 정리를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좌표 잡아서 대입하셔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라 잡고요. 그 다음에 x좌표 잡았을 때는 이거보단 이게 표현하기 편하니까 이거 가지고 y좌표를 표현하게 되면 k분의 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져올 수 있냐면 8 곱하기 알파 했을 때 y좌표 제곱이니까 k제곱 분의 알파의 4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여기서 k제곱이 누구랑 같냐면 8분의 1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과 같다, 여기까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Q점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베타 콤마 잡아주시고 k분의 베타 제곱이라 잡았을 때 이걸 이제 여기 있는 포물선에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베타가 얘가 누구와 같냐면 k 제곱 분의 그 다음에 베타의 4제곱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k의 제곱이 누구와 같냐면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i랑 여기 있는 이 i의 관계,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베타는, 알파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배의 베타와 같다, 이런 관계를 하나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울기를 표현을 해줍니다. 기울기라 하는 것은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그 다음에 k 분의 1로 묶었을 때 여기서 저거 빼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거까지 기울기 표현하신 거예요. 기울기 정리하시면 얘가 2루트 2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어요? 기울기 요 점이랑 그 다음에 요 점 가지고 그대로 기울기 뽑은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해서 안녕 날라가요. 그래서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2베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얘가 누구와 같냐면 k 곱하기 그 다음에 2루트 2다, 2루트 2 곱하기 k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나오겠죠? 아니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니까 그대로 세제곱 하시면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8 곱하기 그러면 8이 16 루트 2 곱하기 k 세제곱이고, 얘가 누구랑 같다? 얘가 k의 제곱과 같다, 뭐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k 값 튀어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아, 싫어요. 제가 했는데 안 나와. 할게. 자, 그래, 또 열심히 하겠다는데 해주지. 계산 안 되는 거 얘기하면 해줘. 자, 마이너스 베타가 누구랑 같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랑 같아. 그래서 2분의 1 알파랑 같아. 그래서 2분의 1 알파가 얘가 2루트 2 곱하기 k랑 같다. 그래서 알파는 4루트 2k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k 제곱 하시면 4, 4, 16. 그러면 알파 세제곱 그냥 할까요? 네. 아, 왜 안 왔니? 그냥, 야, 이 상태에서 바로 세제곱 하자. 세제곱 하시면, 그럼 얘가, 2분의 알파 세제곱, 8분의 알파의 세제곱이, 또 세제곱하면 16 루트 2 곱하기 k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고, 뭐 똑같네. 어차피 뭐야? k 제곱 이거잖아.
알파 구해. 베타 구하고. 알파랑 베타가 안 구해진다고? 아니 근데 나 이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니? 그건 안 써놨네? F1P 더하기 F2Q잖아. 그래서, 자, 이거 구하고 싶어. 그치? 이거 구하고 싶으면 이 길이는 좌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누굴 구하라는 얘기야?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얘는 2니까 2다. 요거고. 괜찮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얘 준선이 지금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베타다.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럼 반대편 4분의 1에서 요 길이는 4분의 1 마이너스 베타다. 요렇게 되겠네. 에이, 아직도 좌표 가지고 길이를 못 나타낸다고? 이것은 실화입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응. 여기에 준선 있잖아. 여기에 준선. 그치? 이거랑 4분의 1에서 베타를 빼야겠지, 길이는. 하준아, 좀 알려주고 해라. 재민이 부족한 거 알면서 좀. 됐어요? 네, 또 다른 거 막힌 거 있습니까? 푼 거 중에. 질문하신 거 있으면 풀고 타원으로 갈게요. 아이씨. 됐죠, 그러면? 자, 뒤에 심화 문제 3개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심화 문제 너무 빡치지 마시고, 도전한다 생각하고 푸시고, 안 되는 거 부담 없이 질문하셔도 돼요. 알았죠? 예. 자, 타원 해방 정식 정리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풀어볼게요. 저번 시간 과제에 대한 질문. 준영아, 너희 그것도 해야 되지. 이건 교재 질문도 해야 되잖아. 그것도 질문해야 되잖아. 아닌가? 해야 되잖아. 안 가져왔어, 책? 있지? 아니, 너희 그 2권 있잖아, 2권. 저번에 그 내적 나간 거. 그거 질문 오늘 봐줘야 되거든? 얘 냈어. 스퀘어관에 다 있어. 내가 가서 다 보고 왔어. 근우 냈고, 서현이 냈고, 그 다음에, 태건이? 냈고. 은우 안 냈지? 저 쌤이랑 같이 쓸 때 냈잖아요. 아, 그랬나? 아, 이제 머리가 다 돼서 한 번 본 걸 잘 못 외우네. 아무튼 보고 왔어. 체크. 환희권 있는 거 봤어.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어가지고 내가 가져왔어. 자, 봅시다. 그래서 2권 질문이랑, 그 다음에 공간도형 질문이랑 쌍곡선 질문이랑 되는 대로 계속 봐드릴게요. 자, 타원. 여기는, 그래도 식 정리 하나 가볍게 하고요. 타원은, 일단 표준형. 재민아, 불러봐라. 네. A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네, Y제곱이 1이다. 그지? 자, 그래서 초점을 정하는 C제곱은 어떻게 구하지? 예. 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러면 안 되죠. C제곱은 두 가지로 나뉘죠. 두 가지로 나눠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일 때에는 이때는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다? C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 다음에 뭐다? A제곱보다 B제곱이 더 크다이면 이때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C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자, 이때 차이점이 뭐가 돼요? 장축이 어떻게 표현되냐, 단축이 어떻게 표현되냐에 대한 차이가 있지. 장축은 2A
2A. 그래서 이때는 A가 더 클 때는 2A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단축은 2B죠. 그 다음에 이때는 2B가 장축, 2A가 단축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C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뭐로 표현되냐면 여기 있는 C로 표현돼요. 초점의 길이로. 이게 A 뭐냐? 이 꼭지점으로부터 여기 초점, 여기가 F라고 했을 때 이때 요 길이가 뭐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여기가 B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생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A다. 요 직각삼각형의 구조는 기억을 해두시면 계산할 때 좀 용이하게 쓸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때 재민아, 왜 A제곱이랑 B제곱이랑 이때 등호는 어디다 붙여야 돼? 안 붙여요. 왜 안 붙이지? 붙이면 원이. 오, 깨달음 얻은 것인가? 좋았다. 똑똑해, 우리 재민이. 서준아, 분발해. 자, C제곱이, 그래서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은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A제곱이 더 크다, B제곱이 더 크다, 이렇게밖에 다루지 않죠?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반형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 줄게요. 일반형은, 얘는 AX, 이게 2차 곡선의 일반형은 전부 다 같은 식에서 이 개수에 대한 조건으로서 정리가 되는데, 얘가 CX, 그 다음에 더하기 DY,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0이다 잡았을 때 타원에 대해서 이때 일반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A랑 B랑 일단 뭐가 같아야 되냐면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부호가 같아야 되고 여기에는 무슨 의미까지 들어가 있는 거냐면 A, B의 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A랑 B랑 둘 다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까지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B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으면 되냐면 A랑 B랑 둘이 같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타원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타원에 대해서는 표준형과 일반형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면 기본 형태에서 이거 일반형 찾으실 때는 항상 얘도 마찬가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실 때 자 여러분 이거 표준형 왜 씁니까?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바꾸잖아. 왜 표준형을 쓰지? 뭐에 편한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편한 거야. 다른 거 없고 표준형을 쓰는 목적은 전부 다 그래프를 그리기 편해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기 편하다 이거고 타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표준형을 바꾼다 하는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x, y에 대한 완전 제곱의 형태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때 중심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가져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4분의 그 다음에 x-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그리고 y 플러스 2의 제곱이 얘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타원을 그리겠다 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 완전 제곱이 0 되는 거 x좌표 1인 거 잡아주시고 y좌표 마이너스 2인 거 잡아서 여기를 중심으로 주신 다음에 여기가 지금 4죠. 이거는 장축의 위치를 초점의 위치를 무시하고 그리는 방법이야. 가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이만큼 그려. 그 다음에 여기 3이죠. 그죠? 그래서 위로 얼마만큼 루트 3만큼 아래로 루트 3만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타원을 그냥 그리면 돼. 이게 꼭지점 4개 찾아서 타원 그리는 거지. 그래서 항상 중심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장축 길이의 절반, 왼쪽으로 장축 길이의 절반, 위로 단축 길이, 아래로 단축 길이. 근데 이게 장축 단축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여기 x, y, x는 항상 가로, y는 항상 세로 요 길이만큼 위아래를 보내시면 이 4개의 꼭지점을 몽땅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타원의 방정식을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그래서 타원에서도 마찬가지 어딜 찾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방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이 중심을 다루는 게 굉장히 좀 편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타원들이 편해질 수 있는데 이 중심을 어떻게 찾는 거냐면 꼭지점 네? 꼭지점에 무엇이자 중점이자 사실 뭐 이걸 그렇게 막 중요한 문제 쓰진 않는데 이거는 씁니다. 초점의 중점 초점의 중점이 무엇이 된다? 항상 타원의 무엇이다?
중심이다. 이렇게 꼭지점의 중점이라는 표현을 왜 잘 안 쓰냐면 꼭지점이 4개가 있고 이렇게 2개의 중점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얘네는 좀 거시기 한데 이 초점의 중점이라는 것은 초점엔 뭐 2개가 세트로 나란히 이런 식으로 존재하거나 이런 식으로 존재했을 때 무조건 뭐다? 중점이 반드시 중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정의밖에 없죠, 사실. 정의 외에는 타원에서는 이걸 꼭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딱히 있진 않습니다. 뭐 접선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나머지 타원에서는 이 성질은 꼭 알고 있어야 돼라는 건 딱히 있진 않아. 그래서 몰라도 타원은 다루는 게 별로 불편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 좀 끊어서 갑시다.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네, 12번까지 여기까지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그래도 하나만 해줄까요? 좀 무섭네. 하나만 하자. 자, 9번 하나 할게요. 9번. 원래 9번을 제가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잘 풀 것 같으면서도 기억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풀어도 됩니다. 꼭 설명 다 듣고 풀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야. F가 12,0이고 그 다음에 F'이 얘가 마이너스 4,0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축의 길이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Y좌표가 둘 다 0이다.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F 프라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여기에 F 얘가 12,0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4,0 자 이렇게 되면 타원의 방정식을 세우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 지금 초점을 줬기 때문에 초점의 중점 표현할 수 있겠죠. 둘이 더하고 나누기 얼마 해주시면 나누기 2 해주시면 여기가 4,0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지. 네, 이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냐면 그냥 냅다 가시면 됩니다. 냅다. 자, 여기 4,0이니까 일단 애초에 나는 x-4의 제곱 나누기 a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제곱 나눠주고 는 1이다. 이 상태에서 출발하겠다는 얘기고 괜찮아? 평행이동대에 있어서 이거 말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뭘 줬으니까 장축의 길이가 24라 했으니까 X방향 초점 가로로 나란히 놓여있죠. 그러면 얘는 가로 방향으로 장축이다 해서 여기가 12의 제곱 A제곱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 길이 중심으로부터 한 초점까지의 길이가 C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 C 값이 지금 얼마냐면 8이에요. 따라서 여기 붙는 B제곱은 뭐다?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는 거다. 즉 얘는 12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이다? 8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요거를 정리하실 때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봐. 우리가 원하는 거는 B 값이잖아, 그치? 자 요거 요렇게 사용한다고 C를 알고 있어, 그치? 그 다음 내가 장축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잡아서 이 길이가 얼마인 걸 봐줘요. 장축 길이 절반, 여기가 12다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요 길이가 뭐다? 요 길이가 B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책 줄게요. 따단. 괜찮아.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민주. 아, 네. 추석 체크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늦게 온 게 매주 이렇게 늦게 오는 거죠? 네. 네. 언제까지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있어요.
유리 안녕. 안녕하세요. 태윤이니? 유리야, 교재 좀 가져가자. 자, 너도 맨 앞은 부담스럽구나? 네. 잠깐만, 여기 답지도 줄게.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다 같이 왔지? 지금 어디냐면 여기 타원에 12번까지 풀어보라 했어요. 타원 12번까지. 타원 처음부터 포물선까지는 했고 타원 처음부터. 선생님, 네, 이 선생님, 아니, 제가 네? 아니, 이 선생님 음료 사달라고 졸으라고 그랬어요. 이 선생님 갑자기 이유 없이? 무슨 이유? 야, 내가 그렇게 자주 그걸 해주지만 이유 없이 해주지 않아. 이 선생님 갑자기
첫날이니까 더 박스업 해야지. 우리 다들 지금 바빠요. 아,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질문이요? 아니, 지금 그 쌍곡선, 그 기아 쌍곡선이랑, 아니, 수특 쌍곡선이랑 지금 그걸 해야 되거든. 수특 쌍곡선. 공감대만 하면 되거 아니에요? 아, 저기 풀어줘야 돼. 이거 공감대 잘했어. 그 다음에 수특 공간정도 풀어야 돼. 예서, 그거 풀었어? 질문 없어? 몇 개? 서희야, 그거 다 풀었어? 공간도요? 어렵지? 공간 좀 어려워. 어려워서. 야, 토요일에 1시간만 해줘, 원래? 1시부터? 공간도요, 1시간만 풀이할게. 저 어차피 토요일에 또 인건쌤한테 부탁하면 돼. 어? 너 질문 있잖아. 거짓말 하지 마. 다 고친 게 아니라 해설지 베꼈었겠지, 또. 해ದಂ치 가도 이해 못해요. 해ದಂ치 가도 이해 못해요. 그니까. 못 고쳤지, 그니까. 네, 그쳤어요. 내가 물어본다? 너 한 문제 물어봐서 막히면 너 시험 끝날 때까지 네가 수대를 다니는 동안 토요일마다 1시간 일찍 오기. 아침 10시 수업이면 9시 오는 거야. 자신 있어? 근데 한시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1시에 와도 1시간 동안 풀어 다 못해. 공간도형 그거 질문 많아. 나는 근데 시간이 없어. 나 지금 3학년들 교재도 만들어야 돼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어때? 환아 어때? 환이 1시간만 일찍 오라면 일찍 올 거잖아. 환이 또 잘 와. 환이 말 잘 들어. 왔잖아, 환.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재민아. 그치? 그렇게 해야겠다. 네. 야, 그 뭐냐, 방학 때부터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토요일날 1시간만 보충합시다. 1시간만. 예반데. 쌤은 이번 주 토요일에 몰라요. 아니, 수대를 몰라요. 아 맞아. 야 아니지. 농구대 나와요. 어? 농구대 나와요. 너무도 못하는 게. 저희 시대표 나와요, 시대표. 어, 그래? 아니 이수는 시대에서 빵점 났어요. 아,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너 농구에 농자도 모르는구나. 골 먹면서 졌어요. 얘. 무슨 소리야. 3대3대 아니, 그래서 토요일날 1시간만. 1시간만. 그대로 있어. 아니, 진짜 내가 그 부탁할게. 야, 너 오해하는 게 있는데 쉬는 시간도 안 주시는 거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 걸 즐기고 그러지 않아.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쉬고 싶지. 절대 네버 수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애들 보는 건 좋아하는데 수업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 아, 애들을 보는 건 좋은데 수업을 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 다리 아파, 힘들어, 목 아파, 손 아파, 손목 아파, 다 아파. 아니, 그 잠깐만. 이게 아니고, 그래서 1시간만 일찍 와요. 잘했죠? 아니면 그날 아니면 공간도형 기아 공간도형 풀이는 없습니다. 알겠죠? 유진은 저 토요일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응? 나오시고. 아내가 중요하지. 일요일 아침 10시 와. 10시, 9시 하면 몇 시에 끝나?
근데 일요일도 더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끝나자마자 와. 여기에서는 태블릿 2개랑 핸드폰 2개 있는 거 보이지? 오면 영상 다 보게 해줌. 자, 13번까지 다 풀었죠? 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을 불러봅시다. 근데 여기는 다들 잘 풀고 있던데. 몇 번? 9번. 네, 또요? 아, 9번 요거 마무리. 아까 여기 얘기하다 끊겨가지고 그랬네. 미안해. 요거만 마무리 해드리고 또 9번 말고 또요? 9번 말고 괜찮아? 자, 요거 마저 그럼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걸 정리했을 때 얘가 지금 타원이 12의 제곱 분의 그다음에 뭐 x 마이너스 이게 크게 정리의 의미는 없지만 제곱 더하기 뭐 둘이 빼면 4고 둘이 더하면 20이니까 80이다 이렇게 되겠네. 80분의 그다음에 여기가 y 제곱은 1이다 요런 타원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아까 이것까지만 구하고 말았더라고. f'이 마이너스 4,0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초점이 있는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 라는 타원을 새로 구하고 싶은 거고요. 요 타원이 지금 어디를 지난다 라고 했냐면 자 문제에서 f'P랑 요 F'랑 그 다음에 F'P랑 같다. 자, 요게 같다인 타원 위에 한 점을 잡았다 라고 했습니다. 타원 위에 한 점을 잡았다는 것은 일단 이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이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 아, 여기가 아니죠. 미안해요. 여기 그림 자꾸 이상하게 그리냐. 쏘리. 한번 다시 쓸게. 자, 원래 가지고 있던 타원 요거를 정돈해서 그리고 갑시다. 자, 얘가 지금 여기가 F',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이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F, 여기가 12,0이야.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준 타원이 이런 타원이겠죠. 여기에 요렇게 생기는 요런 타원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타원 위에 한 점을 잡아서 무엇을 만족한다 라고 한 거냐면, F'의 요 길이, 얘가 지금 16인데 얘랑 그 다음에 요 길이랑 같대요. 그래서 이 길이 자체가 얼마라는 거냐면 얘가 지금 16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그죠? 그래 놓고서 문제에서 뭘 잡으라고 했냐면 여기에 중점을 잡아서 얘를 Q라고 놔준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초점이 F'이면서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무엇을 구하고 싶다? 타원의 방정식을 요렇게 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식 자체의 초점의 형태를 보게 되면 얘는 좌우로 평행이동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이 원점인 타원이기 때문에 이젠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걸. 얘한테 필요한 정보는 한 초점이 여기 있다는 것과 이 점을 지난다는 것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버리는 조건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 한 초점 마이너스 4,0이 있으면 중심이 원점이니까 나머지 한 개의 초점은 이쪽에 존재하겠지? 4,0으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a제곱에서 그 다음에 b제곱을 빼주면 그럼 얘가 c제곱이 돼야 되니까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야겠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초점 마찬가지야. 타원인데 초점 두 개 알고 있고 타원이 얘를 지난다는 건 이게 타원 위의 점이란 얘기니까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이 길이의 합에 대한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나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현재 이 점 자체가 누구와 요거랑 요거의 중점에 해당하는 상태죠. 맞나요? 여기도 중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애초에 Q가 이거 두 개의 중점이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랑 얘는 무엇하고 평행하고 그 다음에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이 부분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겠어요? 원래 가져왔던 저 큰 타원에서 장축의 길이가 24니까 16에다가 얼마를 더해야겠다? 8을 더해야겠다. 그치? 그럼 여기가 8이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가 돼야겠다? 얘는 4가 돼야겠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네. 그러면
여기가 16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8 더하기 그 다음에 4 한 개 장축의 길이에 해당하겠다. 고로 A 값은 얼마다? 8 더하기 4에서 12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이거 12가 아니라 6이죠. 장축 길이 절반이니까 6이다. 이렇게. 그래서 A 제곱이랑 B 제곱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어? 네. 나머지 괜찮아요? 다음. 숫자 어디까지예요? 쌍무쌍까지요. 더 해야 돼요. 아,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됩니까? 제가, 스텝만 하는 거예요? 네? 스텝만 하는 거예요? 스텝이 어딨어요, 여기? 스텝이 아니에요? 네. 책이 안 들어가지고 지금. 파트 1이죠, 파트 1. 파트만 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서 더 쌍무쌍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포물선이랑, 그 다음에 타원이 파트 1이랑, 그 다음에 파트 2, 이렇게가 숙제로 계획을 했는데, 근데 이게 파트 2가 수특이라서 지금 바로 풀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한 상태에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 나는 것만 풀고 그냥 치울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 대신에 봐봐, 타원에서 이거 2개 빼고 그냥 파트 1에 쌍곡선 하나 추가되는 거야. 2개 빼고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훨씬 너네가 이득이라고. 공부에 이득이 어딨어, 이씨. 손해지. 하지만 문제 수로는 더 많다. 그래요? 네. 이렇게야. 알겠어요? 예. 자자자자. 제가 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오는 겁니다. 교재 전체 문제가 366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4번 만에 나가는 게 그게 목표인데, 이걸 갖다가 4번에 한 번에 100문제씩 이렇게 줄 수가 없다고. 왜냐면 수특에 뒤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어렵단 말이야.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앞쪽에 나가는 부분을 최대한 좀 빨리빨리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책 타원까지 한게 뽑아줄 거예요. 그 뒤에 내가 그래서 원래 숙제 부분은 원래 봐봐. 너 거기 뒤에 포물선 뽑혀 있잖아. 포물선 타원. 맞지? 원래 그게 숙제라고 원래 계획에 내가 항상 미리 다 준비해 놓는다고. 근데 그렇게 돼서 좀 바꿨다고. 자, 보시다. 포물선, 타원 중에서 여러분이 풀 때 좀 어려워할 만한 거, 몇 개를 좀 같이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 했던 문제들은 최대한 좀 피해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어디냐면 여기 17번, 이제 정의 활용하는 부분으로 좀 가볼게요. 아니, 지금 수업 시간에 문제 풀 시간 주고 있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중간에 한 명씩 해서 보내줄게. 그래도 아니 줄게. 아니 주는데 수지고 애들 지금 온 지 몇 분 됐다고 쉬는 시간 주냐고. 아까 7시 38분에 왔다고. 나는 오늘 아침 9시 18분에 왔다고. 학교 9시에 갔어요. 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딸내미 학교 보내고 왔다고. 저도 그때 일어났는데 나 하루 종일 일했다고. 저 하루 종일 있었죠. 쉬지도 않고 밥도 못 먹고. 6시 48분에 일어났어요. 몇 시간 잤어? 3시간? 아니 오늘 합쳐서 오늘 낮에 몇 시간 잤냐고. 낮에. 학교에서 안 잤어요. 말도 안 돼. 진짜로요. 믿을 수가 없어. 자, 여기. 아이씨. 야, 8시 5분에 시작하자. 8시 5분에. 아! 7분 7분. 알았어, 8시 10분. 8시 10분에 시작할게. 8시 10분에. 누구 날이야? 아, 진짜. 내가 오늘 첫날이라 내가 착한 척 하느라 내가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중간에 뛰어.